5월 2일 목요일 아침에 이슈 레이더입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근로자의 날 쉬셨죠? 뭐 예. 했습니까? 뭐 딴 거 못했네요. 오늘은 이번에는 FOMC 써갖고 딴 걸 못했습니다. 네, FOMC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자, 4가지 이슈 오늘 뭐를 준비했는지 보겠습니다. 핫 키워드 4개. 첫 번째 역시 FOMC 얘기인 것 같습니다. FOMC 아마 밤새도록 봤을 텐데 어떻게 봤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기사들을 보면은 금리 인상론을 부정했다는데 무게가 좀 실어진 것 같은데 사실 끝까지 다 보면은 조금 더 봐야 될 게 아까 제가 키워드로 뽑았던 약해진 자신감일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약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예상 가능했던 기준금리 동결에 더해가지고 추가적인 살펴봐야 될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전에 FOMC 성명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문구들이 추가됐느냐 삭제됐느냐가 중요한데 문장이 하나 삽입이 됐습니다. 최근 몇 달간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진전이 부족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연준이 해왔던 이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를 좀 줄이기로 한 점도 눈에 띕니다. 미국이 최근에 임금도 좀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물가가 안 잡히니까 연준 안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될 수 있다라는 인상론이 사실 있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론 여기에서 선 그은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주요 발언 CG로 정리를 해봤는데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은 아닐 거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미국은 현재 스태그 상태도 아니고 플레이션 상태도 아니다. 내가 10년 전쯤에 그 관련한 우려 있을 때 직접 있었는데 그때랑 데이터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 우려는 원천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늦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뉘앙스는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자신감 부족한 상태고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얘기는 금리 인상론 부정과 함께 살펴봐야 될 더 어쩌면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네, 파월이 헷갈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얘기를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늦춰질 가능성 이걸 시사했지만 동시에 지금 양적 긴축 속도를 좀 늦췄다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매달 이제 950억 달러씩 이렇게 이제 그 양적 긴축 해왔는데 그거를 600억 달러로 맞습니다. 이제 조금 속도를 좀 늦췄습니다. 어찌 됐든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거 우리가 이제 관심 갖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봅니까? 보통 오늘장 오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장 먼저 보시죠. FOMC 있는 날이면 미증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안 자고 봤는데 미증시가 파월 의장 기자회견 직후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프가 막 급등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다가 거기에. 기자회견 끝날 때는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었냐? 상승폭을 키울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리 인상론 부정했을 때 쭉 올라갔다가 노동시장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자신감 얘기하면서 이 상승폭 다 내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쩌면 이 과도하게 한호했던 시장이 물가 자신감 부족 발언에 뒤늦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이 미증시에서 나타났다 볼 수가 있을 건데 미국의 경제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최저임금 상승이라든가 메디케이드 여러 가지 부양책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와 함께 물가는 또 잡아야 되니까 아까 임금 올리고 하면 물가가 잘 안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고금리를 한동안 유지하면서 상대적인 달러 강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미국 FOMC 보면서 우리장 투자자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면은 당장은 기존의 공식이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달러가 지금처럼 길어질 수 있게 되면은 수출주에게 유리한 환경이 증권가의 당초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오늘 연준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자국의 금리, 우리나라 금리 쉽게 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특히 건설주를 비롯해서 자금 조달에 민감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은 신호보다 나쁜 신호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은 1,300 지금 70원, 80원 이러죠. 네. 이런 고환율 이게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미국 모든 문제가 지금 물가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지금 3.5% 굉장히 높죠. 마침 오늘 한국도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오늘 오전에 발표를 합니다. 3% 계속될지 여부, 3개월 연속 계속될지 여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 작년 11월이었나요? 네. 모든 상장주에 대한 공매도 뭐 금지를 정부가 아주 세게 이렇게 했었죠. 네.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 중간 전수조사인가요? 네, 이 맞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조사 중간 결과가 3일에 나옵니다.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데 이제 6개월쯤 됐습니다. 공매도 마친 지, 공매도를 금지한 지. 그러네요. 사실은 전면 금지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3일 발표됐을 때는 이 초점이 아마 외국계 투자은행, 글로벌 IB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1월에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에 540억 원 규모의 무차익 공매도 적발한 뒤에 이 추가로 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매도가 불법으로 된 것이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요. 불법 공매도가 입증될 경우에 이들 글로벌 투자은행 IB라고 하는 곳에 대한 과징금이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좀 줄었습니까? 데이터 살펴보면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에서의 공매도 잔고는 조금 줄고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공매도 청산이 특히 적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코스닥 공매도 거래의 상당 부분이 에코프로 BM이었는데 공매도 금지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6.4%밖에 줄지 않았고 코스닥 전체로 봐도 코스피의 잔고는 공매도 잔고는 60% 가까이 줄었는데 코스닥에선 38% 정도밖에 줄지가 않았습니다. 전면 금지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 조성자들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투자자들한테 이게 시장 조성자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매도가 맞느냐, 왜 2차 전지에만 지금 공매도가 맞느냐 이런 불만들이 가시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 보면은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을 위한 이 시스템 같은 것들이 법 개정들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가 아니라 연말까지 좀 늦어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계속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에 지금 조금 오를 듯 하더니 주가가 지금 뭐 지지부진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놓고 보면. 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 얘기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뭔가 좀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을 내놨다면서요. 예, 노동절 직전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이거 곱씹어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동안에 좀 부진했다라고 보여지는 스마트폰 실적이 2분기 이후에 좀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얘기가 된다는 건데 예, 삼성디스플레이는 상장사가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예, 자회사고 이 실적이 모회사에 연결이 되는데 오는 7월에 삼성전자가 신형 폴더블 폰입니다. 이 갤럭시 Z 폴드, 갤럭시 Z 플립 이 6 버전을 내놓는데 이 제품군의 삼성 디스플레이의 최신 기술을 반영해서 그동안의 이 폴더블 폰의 최대 문제로 꼽혔던 접을 때의 주름, 폴딩 주름을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경영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폴더블 폰의 주름, 제 지인 중에 지인도 이제 폴더블 폰 쓰는데 주름이 너무 지니까 아예 그냥 닫아놓고 그 겉으로 작은 화면으로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좀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이 디스플레이만 놓고 보면 중국에도 좀 뒤졌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폴더블 폰은 맥락이 좀 있습니다. 2020년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폴더블이라는 폼팩터, 새로운 이 모형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가다가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뒤따라가면서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중국의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화웨이가 1분기에 신제품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도가 계속해서 될 것인가? 업계에서는 2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 폰을 내놓으면은 다시 삼성전자, 한국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장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구도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요전에 강력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역시 그렇기 위해서는 기술이 선행이 돼야겠죠.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7월에 출시되는 삼성전자 폰에는 주름이 이제 없어지는 폴더블 폰에는 주름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자체는 뭐 상장 안 했습니다만 AP 시스템, SFA 이런 종목들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관련주로 묶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처리 시장에 진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LG화학이 지난 2010년부터 수처리 사업을 미래 먹거리, 신수종 사업으로 성정하고 이제 확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해 볼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이 사우디의 이 알코라예프 워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RO 멤브레인, 그러니까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역삼투압 필터 제조 시설을 현지화하는 데 최대한 1,200억 쓰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알코라F가 사우디의 최대 수처리 기업이고요. 사우디는 이 해수 담수화,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그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세계의 한 20%를 조금 넘게 차지하는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이 사우디가 수처리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정책 사이에서 이 정책에 맞게 LG화학이 진출했다, 애자일하게 진출했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LG화학이 이 사우디 수처리 시장에서 추가적인 개가를 올릴지가 이 주가 측면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LG화학 주가는 사실 1년 만에 70만 원짜리가 40만 원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배터리 떼어내고 나서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에너지 솔루션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 첨단 소재나 아니면 생명과학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업 부문이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사우디하고 수처리 시장에 사우디의 수처리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호재가 있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우리 신 기자가 가져왔습니다. 자, 목요일의 이슈레이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